네, 어제 두 가지 중요한 정책 사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김영현 후보자 지명 그리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임명 이런 인사를 했고요. 외교안보 라인의 인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한 50여 명의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복권이 단행됐습니다. 이 중에 핵심은 아무래도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권 현안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외교안보 라인 교체, 뭐 안보 라인 교체죠. 외교는 뭐 대체로 그냥 외교장관이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이제 시기적으로 납득이 좀 안 가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금 우선 교체될 타이밍이냐? 그럼 뭐 국방부 장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런데 왜 바꾸지? 그러면은 뭐 최근에 문책성 인사도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우리 이제 해외 블랙 요원들 명단이 통째로 네. 중국으로 유출되고 뭐 이런 등등의 사건들이 있어서 문책성이냐? 그러면 신원식 장관이 그냥 교체되고 쉬어야 되는데 안보실장으로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책성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이거는 이제 안보실장으로 갔으니까 훨씬 더 권한이 더 커졌다고 봐야죠. 영전이 된 그런 케이스인데 그래서 책임을 묻고 문책성 교체를 해야 될 사람을 이건 오히려 영전을 시키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상하다. 그러면은 뭐냐? 왜 지금 이 시기에 국방부 장관을 바꾸고 그 국방부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올리고 요게 하나 이제 의문이죠. 그래서 네. 타이밍도 내용도 적절치 않은 인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가잖아요. 근데 뭐 최상병 사건에서 보지만 경호처장이 이제 등장을 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부의 아주 실세라고 이제 경호처장이 일컬어지는 이거는 아마 차지철 경호처장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적어도 이제 문민정부 들어선 이후로는 이제 군의 이제 위력, 그 군의 위세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정상화되고 네. 떨어진 거죠. 과거에 이제 뭐 육사 하나회 중심에 이런 거 쿠데타에서 정권 잡고 그러면은 유신 때 박정희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 때는 군이 하여튼 엄청난 파워를 갖는 그런 시기에서 이게 이제 문민정부 이후로는 쇠락하죠. 네. 그리고 이제 경호 라인이 정치적인 이제 무게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혀 구축하지 못하는 네. 이런 걸로 이제 변화가 되는데 이 김영현 경호처장은 매번 뭔가 대통령과 아주 핵심 인사다 이런 거 최상병 사건에 등장하고 뭐 이런데 국방부 장관으로 가요. 이것도 아마 처음 있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정상적인 기준으로는 해석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인사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는 저는 두 가지가 작동했다고 봅니다. 예. 김용현의 실질적인 파워, 그리고 군 출신 경호처장으로서 국방부 장관을 해도 된다. 네. 근데 그건 김용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관으로 아주 힘있게 이렇게 발탁이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보실장으로 신원식 말씀드렸다시피 문책성도 아니고 조기 교체되는 국방부 장관에서 조기 교체되는 신원식이 안보실장으로 영전이 되는 그러면은 이거는 또 뭐냐? 그러면은 결국은 안보실에 이제 김태우 차장하고 신원식 신임 실장하고는 좀 같이 일했던 네. 이런 이제 인연들이 있고 과정들이 있고 그래서 역시 이것도 김태효의 일종의 이제 작품 아니냐 이런 이제 두 가지가 작동한 매우 비정상적인 인사 결과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우 1차장의 작품이다 이렇게 그렇게 추측하셨군요. 추측되어지죠. 예. 네.
지금 우리 최재성 수석의 분석대로라면 뭐 국가안보실장은 청문이 없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김영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은 인사청문은 해야 되는데 청문회가 꽤 시끄러울 것 같으네요.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혹자는 이제 차지철의 버금가는 차지철이 생환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선은 그냥 뭐 실세라서가 아니고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이것도 하여튼 굉장히 드문 광경이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최혜병 사건 여기에도 이제 등장을 하고, 또 김건희 여사도 검찰 조사를 경호처에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등등이 이 정권의 실세이고 뭔가 어떤 일에 이제 많이 이렇게 개입이 돼 있는 이런 이제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무 수행 능력, 정책 능력, 그 다음에 도덕성 등등 외에 이런 이제 정치적인 어떤 사안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러면 뜨거운 청문회. 하루 갖고 안 됩니까? 그건 모르죠. 예. 벌써 3일 청문회가 기록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김건희 여사 조사는 경호처 부속 건물 그래서 조사받은 걸 지금 우리 최재성 수석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보수 정권이든 어떤 뭐 민주당 정권이든 안보실장은 사실은 군 출신이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게 이제 외교 안보 기능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안보도 알고 외교도 알고 이런 분이 해야 되는데 참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당연히 이제 뭐 군 출신이 하는데 이것도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것도 사실 문민 통제라는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국방부 장관도 꼭 군 출신이 해야 되느냐.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네. 안보실장을 또 군 출신이 해서 그러면은 이제 외교가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안보실 기능이 사실 적절하고 또 아주 능력 있게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이번에 외교안보 특보를 그 장호진 특보를 임명하는 식으로 그렇게 조치를 같이 취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안보실장도 굳이 교체될 그런 이제 타이밍이나 내용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까 김태우 실장 얘기를 한 것이 뭔가 그 안에서 그 전에 안보실장도 한번 교체됐는데 뭐 김성환 실장. 풍문에는 이제 김태우 작동이다 뭐 이랬는데요. 뭐 신원식을 교체하고 김용현을 보내려고 하니까 신원식을 안보실장으로 끌어올리면은 이게 딱 아구가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기존 안보실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외교안보 특보로 맡긴 건데 대통령 특보라는 것은 상근 특보가 있고 비상근 특보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비상근 특보일 가능성이 큰 건데 그럼 비상근 특보가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이나 집행 라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소위 말해서 특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뉘앙스나 개념 이런 정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보완적 기능 내지는 균형 있는 어떤 역할 분담 뭐 이런 것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것이 특보죠. 알겠습니다. 인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번엔 복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뭐 김경수라는 사람은 그냥 복권 당한 거 아니에요. 네? 복권 당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 그 전에 사면도 가석방 불원서를 김경수 지사가 냈거든요. 감옥에서. 왜냐하면 뭐 5개월 남았는데 만기 나오겠다 사면시킨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끼어넣기 갖고 그래서 뭐 대통령의 사면은 정치인의 경우에는 하여튼
여야 균형을 좀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여당 인사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표현하면 뭐 균형 맞추기 차원에서 김경수였는데 끼워넣기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과석방도 불언을 했고, 그다음에 복권에 대해서는 본인은 뭐 가만히 있는데 복권 당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사면 당한 거고. 그런데 세상이 시끄러워졌어요. 완전히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거기에는 이제 이재명, 한동훈 이 두 대표의 스탠스, 반응 이런 것들이 더 가열을 시켰다. 네. 그래서 뜨거운 감자가 복권 김경수 복권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는 데는 이 두 대표의 역할도 있었다. 사실이 어떻든 간에 이재명 지사가 적극적으로 복권을 요청했느냐, 혹은 안 했느냐, 뭐 이런 게 이제 한간에 논란이 되고 진실 공방도 지금 되고 있고.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여러 차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차례는 최소한. 예. 그리고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내가 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제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조국 대표의 이제 부인 네. 배우자이신 정경심 여사의 사면,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 복권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조국 신당에서는 우리는 정경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 요청한 것도 없고 뭐 또 이렇게 물어온 것도 없고 예. 그렇다라고 입장을 공개적으로 냈어요. 네. 그런데 다른 당이죠. 민주당의 박찬재 원내대표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경심 여사도. 그러면 조국 대표나 조국 신당에 최소한 타진은 했어야죠. 그런데 타진도 안 하고 정경심 여사 사면을 요청을 했다? 이것도 굉장히 그냥 오지랖이라고 봐야 됩니까? 납득이 그러니까 진실 공방에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렇게 아우뚱하게 되는 그게 특히 정경심 여사의 문제. 김경수, 정경심 여사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조국 신당에서는 우리한테 물어온 적도 없고 우리가 의견 준 적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셨으니까 대통령 사면이 물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면 과정에서 여야 정치인들이나 기업계 뭐 이런 데다가 사면 준비 과정에서 의견을 다 물어오고 그러죠. 물어보고요. 수렴을 하죠. 또 요청도 오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집권당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야당 지금 국민의힘 그쪽에서도 요청도 오고. 네. 뭐 이렇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 요청이 막 오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법무부가 사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이렇게 여당 야당에다가 좀 의견을 개진해 달라든지 뭐 이렇게 절차를 밟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안 하고요. 대통령실에서. 네, 대통령실에서 할 수는 있죠. 예.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뭐 요청받은 바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실 공방이 돼버린 알겠습니다. 건데. 이 김경수 전 지사가 뭐 예전에 이제 닉네임으로 바둑이를 써가지고 이번에 그 시중에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이 바둑이를 진돗개로 만들어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닉네임으로 제가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굉장히 폭발시키는 김경수 복권을 요런 이제 한 존재가 되었던 거고요. 한동훈 대표는 더 이 가열을 시킨 거죠. 김경수 복권 문제를. 우선 첫 번째로 본인이 복권 반대라고 그렇게 해도 대통령이 받아들일까? 아닌 줄 알 거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는. 그런데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논란이 됐어요. 물론 뭐 민주주의 파괴 사과도 안 했고 뭐 선거사범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국정농단 박근혜 뭐 전부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과 안 했고 본인들이 직접 수사하고 또 구속시키고
또 정치인 되고는 또 찾아가서 또 하고 자기 부정의 그림들을 쭉 한동훈 대표도 연출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김경수 지사에게만 왜? 그리고 자기가 얘기한다고 대통령이 이거를 번복을 할까? 복권을 안 시킬까? 아니야. 윤 대통령은 그냥 고할 거야. 알 거거든요. 그런데 왜 했을까? 진짜 왜 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현재 현상 유지, 대선 경쟁 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상 유지가 가장 좋은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고 뭐 소위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그거를 극복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오랫동안 이재명 대표의 일단 지지율이라든가 민주당 지지율이 것이 갇혀 있거든요. 닫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비호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텁고 세게 형성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포텐셜은 한동훈 대표에게 더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현상 변경을 원치를 않는 거죠.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 김경수를 복권시키려고 하지? 이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왜 판을 흔들지? 왜 현상 변경을 하려고 하지? 그러면 최소한 한동훈은 안 된다. 이거 확실한 거네. 그런 의심들이 대통령이 자기 복권 반대 의견을 수용을 안 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한 거죠. 그 만약에 그런 이제 대권 구도 속에서 나온 어떤 선택이라고 하면 그러면 하려면 대차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두 번 말해보다가 그냥 결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이거는 뭐 그야말로 좀 헬레다가 만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최소한 저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봐요. 지나간 일이 돼버렸잖아요. 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과는 끝나고요. 요 며칠 새에 복권 반대.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이렇게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네. 더 할 게 없어요. 그럼 여기서 나온 결과가 뭐냐. 네. 김경수 복권이라는 현상 변경의 요인들이 아주 뜨겁게 등장을 한 거고 거기에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역할을 해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네, 현상 변경의 뜨거운 감자가 이제 등장을 하게끔 된 거고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윤 대통령하고 나하고는 그냥 유난 갈등 정도가 아니고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뭐 안 받아들일 거 알면서도 이 현상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의심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러니까 나 얘기를 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다. 내 길을 가겠다. 이런 거라서 유난 갈등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뜨는 해와 지는 해에 이제 소위 말해서 내놓고 이제 자기 정치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전이되는 분명한 계기가 됐죠. 계기가 됐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는 당원과 함께 환영한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 내야죠. 내야죠. 예. 그럼 좀 안 내면 좀 그렇긴 하죠. 예. 그럼요. 예. 그럼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네. 당연히 내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당원과 함께가 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특이하죠. 네, 글쎄요. 보통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은 뭐 환영한다 그러고 그리고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뭐 이런 정도가 기본 골격인데 당원과 함께가 들어갔어요. 그것도 좀 처음 보는 문장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최재성 수석이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냈지만 국회의원 3선? 4선. 예, 4선에 오랜 정치 경험이 있는데 정치하면서 또 청와대 근무하면서 잘 보지 못했던 장면이 여러 군데서 나왔다.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오늘 주로 논평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